자, 여러분들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이제 국세기본법 얘기인데, 뭐, 세무조사, 이 연장, 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1번에 납세자, 장부 그 서류 은닉하거나, 뭐,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그 조사 기피하는 행위. 자, 거래처 조사, 거래 현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탈루 혐의, 뭐, 이렇게 돼 있고,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뭐 그런 5가지 이상 뭐 적으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이 오히려 그 이론적으로 그 나열한 거 써라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어렵긴 하죠. 그래서 거기 좀 참조를 해주시고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문제 2번. 자, 원종목이라는 사람, 원종목, 간편장부 대상자고 70세고요. 23년 소득자료가 주어져 있고,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 400만 원이 있고, 자, 일단 먼저 그 자료가 쭉 주어져 있는데, 이 물음 1번은 금융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금융 소득 금액. 자, 금융소득 금액은 우리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두 가지가 이제 금융소득이니까.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 이 400만 원은 배당 소득이죠. 이렇게. 공익 신탁의 이익은 요거는 비과세 우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자, 세 번째 정신적 피해로의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그 법정이자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받는 이거는 미열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되지 않아요. 자,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다 400만 원이면 이 중에 200만 원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부분이 이자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은 외상매출금의 일부로 보죠. 그래서 거기 200만 원만 이자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이제 그 물건 팔아서 받을 돈에 대해서 소비대차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돈 빌려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이자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500만 원. 이거 배당 소득이죠. 1,500만 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국외 은행 예금이자 수령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자 소득이고 이렇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 1,600만 원. 이것도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 금융소득 금액을 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란 얘기는 그로스업까지 여기 이제 그로스업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로스업된 금액까지. 그러면 일단 이거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요. 2천만 원이 초과됐지. 그러면 우리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다.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다 합친 금액이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 2천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로스업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출자 공동 우리 이 사업자의 그 배당 소득으로 돼 있나.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다 보니까 요거. 그래서 이제 그거 뺀 금액. 그래서 거기 지금 얼마냐면은 요거 다 합치게 되면은 일단은 4천만 원이 되는데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과 지금
200에다 1600에다가 300에다가 400에다가 1500을 더하면은 총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과 이제 그로스업 해당되는 금액이 요 1,500이 그로스업 해당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로스업과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거니까,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이제 그로스업하고 관계 없고요. 얘가 이제 그로스업과 관계돼 있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 더한 금액에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이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1,500이네, 이게.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500에 대해서 11%. 자, 이자 소득 금액은 이제 2,100이고요. 배당 소득 금액은 이제 요 11%가 165만 원이네, 이게. 그래서 2,06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4,16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물음 1번은 요렇게 이 금융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이 금융소득 금액은 4,165만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업소득 금액은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근데 거기 차량 처분이익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 처분이익이 미열거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1,300이라고 하는 부분, 그 금액이 이 300을 뺀 금액으로 해서 계산해 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1,300에서 이 300이라고 하는 것을 빼서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합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3,165만 원이 이제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종합소득 공제는 원 종목은 부양가족이 없대요.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소득 공제는 하나도 없대, 이게. 그러면 뭐 이 종합소득 이 공제라고 해서 그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 그거만 좀 빼주면 되겠네, 이게. 그래서 150만 원에다가 이 사람이 70세예요. 경로 우대자라고 해서 10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250만 원. 자, 이것은 이제 기본 공제라고 해서 이제 1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우대자 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250만 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우리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걸 빼게 되면 이제 2,915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2,915만 원. 자, 이것이 뭐가 좀 잘못됐죠? 계산을 5,100이고 거기서 250 빼게 되면 이거 4,915만 원이 되겠죠. 이거 좀 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과표다. 그럼 이제 비교 산출세액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산출세액과 이제 여기 비교 산출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일반 산출세액은 요 4,9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자, 그거는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4%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반
이 산출세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4,915만 원에서 2천만 원 빼게 되면은 요것이 2,915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2,915만 원. 지금 2,91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소득세율 표가 이제 주어져 있죠. 지금 소득세율이 자, 우리 앞에 소득세율 표가 지금 2,900이면은 이제 84만 원에다가 그 1,400만 원 초과하는 거. 그래서 2,915만 원에서 빼기 거기 그 1,400만 원. 이 구간이 좀 바뀌었죠, 이게. 그래서 곱하기 15% 플러스 84만 원이다. 이렇게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311만 2,500원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80만 원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591만 2,5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일반 산출세액은 591만 2,500원을 계산했어요. 자, 이제 비교 산출세액을 이제 계산을 요걸 해야지. 이제 비교 산출 요거.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가 있냐면은 이 금융소득을 다 빼버리죠. 금융소득 다 빼버리면은 거기 소비대차 전환분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합치면은 요것이 우리 비영업대금의 이익 전체 금액이 되는데 1,800이 돼요. 그게 요 4,915만 원에서 자 빼기 우리 첫 번째는 요 출자공동사업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성격이 사실은 이제 배당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이거 사업소득에서 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요거를 빼기 전에 저 400이라고 하는 걸 빼기 전에 나머지 이 금융소득이 있어요. 그 1,500, 200, 300, 1,600에다가 이제 요거 이 더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일단은 이 금융소득 전체가 이거 4,100, 요 4,165만 원이죠. 금융소득. 일단은 다 빼서 거기 이 얼마냐면은 기본세율 적용하죠. 기본세율 곱하기 기본세율.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800이고 요 이제 빼낸 금융소득에서 1,800에 대해서 25% 이렇게 25%. 그 다음에 이 1,800이 있고 나머지 요거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냐면 3,600에 요거 이렇게 싹 다 더하면은 이게 3,600이지. 그래서 그 나머지 1,800에 대해서는 14% 이렇게 1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다 빼서 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0만 원까지 이제 또 빼가지고 400만 원까지 빼서 이제 이 구한 거하고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4,915만 원에서 자 빼기 요거 400만 원 말고 나머지 3,765만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이제 기본세율 곱한 거. 자, 플러스 이제 여기 위 상동 똑같고 이렇게 상동 똑같고 지금 요 둘 중에 맥스다. 둘 중에 맥스다. 자, 이게 뭐냐면 400만 원이라고 하는 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그 배당이 있죠. 그거를 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기본세율 때린 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뺀 거예요. 400만 원. 그거 이 빼가지고 400만 원에 대해서 빼가지고 그 400만 원을 여기 곱하기 이제 요거를 플러스 400만 원 4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계산해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맥스 해가지고 첫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하고 4,915만 원에서 요 금융소득 전체를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렸다. 이렇게 다 빼버린 거는 그 밑에 2번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 지금 다 뺀 거에는 400만 원에 대해서 14% 이렇게 14%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안 빼고 기본세율 적용한 거고, 여기는 다 빼서 여기 14% 원천징수세율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이제 큰 걸로 가자. 자, 먼저 금융소 다 뺀 거. 4,915만 원에서 빼기 4,165만 원. 그러면은 750이 되어서 여기다가 지금 이게 6% 구간이니까, 자, 하게 되면 요거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45만 원 여기다 쓸게요. 45만 원이 되고요. 그럼 요거, 자, 1,800에 대해서 이제 25%, 요거는 이제 450이고, 1,800에 대해서 14%, 그러면 요거는 252만 원, 252, 자, 88442, 250만 원 맞고, 요거는, 이 4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450만 원. 이렇게. 이거 다 더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747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뺀 그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4%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냐면은 요거는 56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45만 원은 여기서 요거 뺀 거 금액에서 나온 게 4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 합쳐가지고 74700 플러스 56만 원 803만 원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이 되는데, 82840 그 다음에 이 14 그래서 자, 이렇게 더하게 되면 803만 원. 두 번째 거를 먼저 보면은 여기 지금 3,765만 원만 뺀 것은 공동사업자 배당을 빼지 않았어요. 기본세율에 포함시킨 거지.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냐면은 491500 마이너스 376500 하게 되면 1150이 되겠어요. 거기에 6% 하게 되면 이제 69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는 여기다 쓰면 69만 원.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똑같아. 이게 252만 원. 그리고 4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안 해요. 여기 이제 포함해서 기본세율에 적용한 거야, 이게. 그래서 69만 원 플러스 252만 원 플러스 69만 원 플러스 252만 원 플러스 4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771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둘 중에 큰 거다. 자, 해서 거기 그 80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비교 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됐네요. 이게. 근데 일반 산출세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맥스란 말이에요. 맥스. 이렇게 맥스. 자, 맥스다. 그래서 결국은 80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액이 되겠네, 이게. 그래서 물음 2번은 둘 중에 맥스니까 803만 원이 되겠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조금만 다시 정리하죠. 여러분들 좀,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일반 산출세액은 우리 4,915만 원에서 우리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4%를 적용하는, 자, 요것이 이제 일반 산출세액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비교 산출세액은 이렇게 두 개로 좀 봐서, 이 첫 번째는 4,915만 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금융요소를 다 빼버려요. 그것이 이제 4,165만 원이 되겠지. 거기다가 이제 기본세율, 그 금융소득을 다 뺐어요. 그럼 빼게 되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우리 1,800이에요. 1,800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이 얼마냐면은 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에서 1,800을 빼면 2,200이에요. 2,200.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4%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4,915만 원에서 우리 공동사업자 그거 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융소득만 다 제거를 시키자. 그러면은 3,765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기본세율 플러스 그 3,765만 원은 1,800과 1,800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5%, 나머지는 14%. 이렇게. 제가 아까 요거 400을 별도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빼서 여기다가 해서 계산했을 때 그 둘 중에 큰 걸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00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800 이 3만 원이 나왔어. 803만 원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맥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건데 요것이 803만 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 좀 참조를 좀 해주세요. 요 일반 산출세 자가 이것도 자가 그래서 이 4,915만 원 마이너스 376500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6% 곱한 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50만 원 또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2만 원을 또 더하고 그래서 700 여기 아까 771만 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 맥스에서 요건데 요 일반 산출세액이 뭐 500 얼마밖에 안 나왔잖아 아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하는 이 400만 원이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금융소득 다 뺀 거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출자공동사업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없다면 그게 없으면은 아마 요것만 되겠죠. 이게. 자, 아무튼 2번까지 됐고 3번에 보면 비교 산출세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세액 공제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 여기 원래 일반 산출세액이 이게 얼마였었냐면은 2,915만 원이어가지고 거기서 1,400을 뺀 그래서 1,515만 원 곱하기 이제 15%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한 거에다가 1,400에 6%면은 이제 84만 원이에요. 플러스 84만 원. 자, 거기다가 요거 28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이거 원래 아까 591만 2,500원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 둘 중에 맥스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음 3번에서 우리 배당세액 공제는 저기 나와 있는 그로스 금액 165만 원하고 그리고 여기 일반 산출세액에서 이제 요 591만 2,500원에서 지금 비교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비교 산출세액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요것을 한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91만 2,500원이 이제 이 배당 세액 공제를 받겠네요. 자, 근데 물음 4번에 보면 원칙 세율을 비용대금액이 뭐 25%고 직장공제 초과반환은 기본세율이고요.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는 14%고 비실명 금융소득은 이건 뭐 90%까지 금융실명법 관련된 것은 90%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비실명은 이제 4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원천지수 세율이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해서 요거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이 배당소득 그게 원래 내가 영업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그 출자, 즉 돈만 출자한 거죠. 거기서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분배받는 건데 이게 성격이 배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업소득은 일단은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분배받는 거니까 근로소득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소득에서 파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은 거주자. 자, 문장열 씨의 2023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원천징수하기 전에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데요. 기타 소득. 그래서 첫 번째 뇌물. 자, 1번. 뇌물은 기타 소득이죠. 근데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확인되지 않고 이 기타 소득 금액은 300이 되겠죠. 이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칸을 좀 나눠놨는데,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인데 세액은 없죠. 뭐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수령한 피해보상금. 이거는 우리가 재산적 어떤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기타 소득이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받는, 이건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아요.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 복권이 5천만 원 당첨이 되는데 복권의 구입 가격이 만원, 한 매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중 한 매가 당첨됐대요. 그럼 당연히 1,000원이 필요경비지. 복권 당첨금은 5천만 원이 되고요. 그 필요경비는 1,000원을 빼줘야죠. 자, 그래서 4,999만 9천원이 되겠다. 이렇게. 거기에 이 원천징수 이 세액은 원천징수 세액은 이 원천징수를 곱하게 되면 자, 그 4,999만 9천원에다가 곱하기 우리 그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게 되면 곱하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20% 곱하면 4,999만 9천원에다가 20% 곱하면 999만 8천원인가? 999만 9,800원 이렇게. 자, 네 번째, 이 주택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 1,000만 원. 근데 이거 원래 계약금으로 받았던 거 그것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 계약금은 예전에 받은 거지.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이거. 그래서 4번에 이거 1,000만 원은 기타 소득이다. 원천징수는 할 수가 없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22년 말 퇴직한 법인에서 22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서, 자, 퇴사한 다음에 행사해서 얻은 그 이익은 기타 소득이에요. 시가상당액으로 1,500만 원. 근데 실제 매수가액은 1,000만 원이니까 얼마가 이익을 얻었어요? 거기 그 5번에 이 500만 원 그러면은 1,500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익 금액이 있는데 거기 1,000만 원의 매수가액이 있어서 500의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자, 그래서 20%면은 100만 원의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22년 말 퇴직한 법인의 이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처분받은 금액이 있네요. 당연히 이건 이제 이 귀속자한테 기타 소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별도 언급 없으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그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 20% 200만 원을 해야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의 영업권 그 양도가에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네.
그러면은 이 영업권만 양도하면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거기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같이 이렇게 이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양도소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영업권만 양도한 거 이건 이제 8천만 원이다. 근데 각종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금비가 확인이 안 되면 60%를 인정한다. 86에 48에서 4,800. 그러면 8,000에서 4,800을 빼면 3,200만 원이 이제 되겠죠. 이게 3,200에 20%면 이제 640만 원을 이제 원천 징수를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의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1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거. 일단은 위에 보면은, 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 답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의 강연을 하고,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근데 뭐, 출제를 하면서, 이게, 왜냐면 이제 계속적인 강사료는 요건 이제 사업소득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속적인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위에 제시된 자료가, 일단은, 이게, 약간은 좀 그렇죠. 근데 일단 기타 소득으로 봐서 요거 60%에 해당이 되는 7만 5천 원을 빼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5만 원이 되면서 이 5만 원이 바로 과세 최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는 안 한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9번 제작 후 우리 그 150년이 된 골동품 박물관에 이거는 이제 우리 비과세지. 이게 비과세. 박물관에다가 만약에 양도하면서 수령한 거는 비과세예요. 자, 10번. 종사자로서 종교단체로부터 2천만 원을 수령했어.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지. 이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면 기타소득으로 가지만은 이게 그래서 근로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 아니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험에서 기타 소득은 잘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우리 차주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2023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들이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되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세무 조정을 하란 얘기인데,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다가 총수익 금액 산입, 필요금비 불산입.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미열거된 손실이다 보니까 필요금비 불산입을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기 1번에 나오는 그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필요금비 불산입이 되면서 가산을 시켜줘야 돼요. 700만 원 이렇게. 자, 두 번째 대표자 급여는 이건 뭐 지금 소득자 사업소득을 구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는 인정 안 하죠.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키자. 2,500을 가산을 시키자.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 면제, 사업과 관련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채무 면제이익은 이 면제이익은 400은 부인해 줘야지. 채무 면제이익은 이제 반대로 이건 이제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거기 답안 양식으로 치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지금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3번. 근데 이거는 거기 위에, 저는 이제 번호를 똑같이
매겼는데 채무 면제이익 400. 이거는 이제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소득세, 사업소득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있더라. 자, 근데 이 고정자산 이 처분이 관련해서 500만 원은 양도소득으로 가야 돼. 양도소득으로. 그래서 500만 원 이거 4번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 다 빼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총수익금의 산이, 여기 이제 총수익금의 불산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의 이자 수익, 이것도 빼야 되겠네. 이자 수익, 이건 이제 이자 소득으로 과세될 거니까 사업소득에서 빼줘라. 300만 원. 자, 그다음 장려의 급여. 이거는 이제 마케팅 근무하는 거니까 이거 인정이 되고요.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 차익. 이거 업무 관련해서 보험 차익은 이거는 우리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비품의 평가 이 손실이다. 비품의 평가 손실. 거기 8번에 비품의 평가 손실. 세법은 평가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500만 원 부인되지. 그러니까 일종의 평가손익은 세법은 원칙은 원가법이니까 인정 안 해요. 자, 9번에 감가 이 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300만 원.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이래요. 전년도 시인보조객이 300이 있었으니까 거기 한도 미달하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300이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전년도 한도 초과가 아니고 시인부조객이래. 그 전년도 시인부조객이 소멸이 있지 뭐. 이번 연도도 시인부조객 100만 원 소멸이 있죠. 할 게 없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취득원가 600짜리 800에 가사용으로 소비하고 예단 회계 처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요것은 우리 가사용 재고자산의 시가는 수익금액으로 원가는 필요경비로 집어넣죠. 그래서 그게 몇 번이냐면은 이제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가사용 요 원가 부분 원가가 아니라 거기 시가 부분 800이죠. 800 이렇게 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가사용 원가 부분 필요경비로 집어넣어 있죠. 600만 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 되는 것의 합계 금액이 이 얼마냐면은 4,500인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의 합계 금액이 1,800. 그럼 저 당기순이 5천만 원에서 4,500 더하고 1,800을 빼자. 그러면 7,700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문제 4번 뭐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5번은 거주자 박종배 남성이고요. 45세고 종합소득 자료인데 세부담 최소화 가정해가지고 세액 공제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검토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럼 소득 내역이 2023년 총 급여가 5,880으로 되어 있고 이자 소득이 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물음 1에 보면은 인적공제. 자, 기본공제액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가족사항을 좀 봐야죠. 자, 일단 기본공제 본인이 있고
또 누가 있냐? 배우자가 있는데 양수수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네? 배우자 안 되네요. 모친이 있죠. 모친. 그리고 아들이 있네요. 딸이 있고. 이렇게 아들과 딸이 있더라. 자, 그러면 다 합쳐서 이게 4명이에요. 자, 4명이면은 15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추가 공제는 모친이 69세, 게 경로우대는 아니지만은 70세가 안 되니까 장애인이 돼 있네요. 1명. 곱하기, 거기, 200만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자, 첫 번째.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자, 보험료 자료를 보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이 240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도는 100만 원이죠. 뭐 어차피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못 갖추고 있고, 모친이 있는데 그 모친은 장애인인데 일반 보장성 보험이 120이에요. 아, 근데 여하튼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거.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은 또 100만 원이네. 너무 많네, 이게. 이렇게. 근데 여하튼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그래서 12%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어차피 12만 원이다. 뭐 아무리 보험 많이 들어봐야 이게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장애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도는 똑같이 100만 원이고, 거기 장애인 우리 어머니 80만 원이죠. 80만 원. 이렇게. 지금 8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보험료 세액 공제 얼마다? 24만 원이 되겠죠. 이게 최대 금액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두 번째. 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거기 의료비 지출액 보면은 본인 질병치료비가 525만 원인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으로 이건 이제 다시 보험금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지출한 게 아니니까 200을 빼야죠. 그러니까 본인 전액인데, 자, 500, 25만 원인데, 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200만 원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325만 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모친의 휠체어 구입비용. 모친은 65세가 넘어가니까 우리 경로우대예요. 경로우대. 자, 경로우대. 얼마냐면은, 30만 원? 플러스.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했는데 70인데, 이거는 50만 원을 한도로 하니까 50만 원 잘라서 넣어야죠. 잘라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아들의 구개병원 치료비는 안 해줘요. 배우자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인데 중요한 거는 소득 요건을 못 갖췄어도 가능하다. 소득이나 연령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60만 원. 자, 그거는 이제 일반 의료비가 되겠죠. 일반 의료비. 거기 얼마냐면은 60에다가 근데 딸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비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요것도 우리 저 50으로 잘라줘야지. 거기 그 콘택트 렌즈니까. 자, 그래서 그 총급여가 5,880이에요. 거기에 3%. 물론 한도가 700인데 뭐 해봐야 100 얼마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두 개 합친 것은 80이고요. 15%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325만원 플러스 80만원 플러스 50만원 이제 거기서 빼기 우리 요거 5,880이라고 하는 거 3% 요거 해주게 되면은 이제 278만 6천원 곱하기 15% 하게 되면 41만 7,900원이 되겠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교육비. 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이라고 해서 거기 500만 원이에요. 본인 5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직업능력개발. 이건 이제 그 소득요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안 따지지만 어머니 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제 소득도 안 따지죠. 그러면 그 270만 원. 그래서 모친 270만 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요거는 안 해주죠. 원래 직계 존속은 안 해주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주죠. 그리고 제한 없이. 자, 아들인데 이 외국대학 등록금인데 이거는 해외 대학 등록금 해줘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거 요거 해주죠. 아들. 그리고 딸이 있는데 교복 구입 비용. 근데 딸이 쭉 위로 올라가 보면 17세. 그러면 이제 뭐 중고등학생 그러면 해주죠. 교복 구입 비용. 이제 50만 원만 해주죠. 사설학원은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 50만 원만 딸.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거기 아들이 지금 20살 대학이죠. 대학은 뭐 900만 원까지 되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요 금액들을 싹 다 합치게 되면은 162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15%를 이제 해주죠. 1620에 15%면은 243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부금 내역을 보면, 자, 본인의 이 수재 이재민 구호금품, 요거 지울게요. 특례다. 수재민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동창회비는 이제 인정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인데 이거 소득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은 이제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부금이 되겠죠. 누가 지출한 거예요? 모친이 해줘요. 이거 500 이렇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의료법인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그래서 20만 원이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기부금은 520만 원이 되겠네요. 다만 얘가 종교고요. 얘는 종교 외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먼저 이 특례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우리 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근로 소득 금액, 연말정산할 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가 5,8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세율표, 소득 공제표를 적용하게 되면 4,500만 원 초과 구간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에서 거기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 앞에 세법 2부 거기다 플러스 4,500을 초과하는 것이 1,380만 원이 초과하죠. 거기다 곱하기 몇 퍼센트냐면은 5%. 자, 그러면 이 금액이 1,269만 원이 되겠어요. 이 근로소 금액은 우리 5,880이라는 총 금액에서 그 1,269만 원, 1,269만 원을 빼자. 그러면 4,611만 원이 되겠어요. 근로소 금액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이 4,611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특례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구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제 한도 내에서 이거 다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부금인데 일단은 특례에서 60만 원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여기 종교단체가 있고 종교외가 있어요. 종교단체는 이제 10%고 이제 이거를 요거를 우리 종교단체 외에 요것은 이제 20%를 더 추가로 한도가 달라붙죠, 이게. 자, 그래서 이 한도를 보게 되면 4,5,800에서 4,611만 원에서 60만 원 뺀 금액의 10%. 자,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4,611만 원에서 빼기 60만 원 곱하기 이제 10% 하게 되면 455만 이 1,000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요거 미니멈 해가지고 우리 둘 중에 작은 건데 요것이 지금 얼마냐면은 종교외가 20이에요. 20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추가 한도가 더 달라붙어 이게. 종교단체 외 기부금 지출한 거하고 요거 20% 한 거하고 둘 중에 작은 거. 지금 그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무튼 이게 더 크니까 요 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겠네, 이게. 그러면은 4,611만 원에서 빼기 60만 원 곱하기 10%에다가 이 20만 원, 그거를 더하게 되면은 이 한도가 475만 1,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일반 기부금의 합계 금액이 520이에요. 520만 원. 그러면 이제 한도는 475만 1,000원이죠. 475만 1,0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일반 기부금 한도가 475만 1,000원이다 보니까 그 기부금 세액공제를 구할 때는 일단은 특례는 60만 원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제 475만 1,000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 합친 것의 15%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4751 플러스 6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80만 2천 650원이 되겠네요. 왜?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근데 자녀 세액 공제인데 거기 자녀가 2명이죠. 그럼 30만 원이 되겠지, 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물음 2번 그렇게 좀 봐주시라. 자,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 취득세율 순서대로 뭐 작성하시오. 비용업용 승용 자동차, 경자동차 제외한 거 기본적으로 7%인데 경자동차는 4%고 골프 회원권 승마 이 회원권은 2%고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투 뭐 2%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뭐 2.3%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 이거 참 단순 암기식의 문제,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야, 이거. 이런 문제는. 뭐 거기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든지 이런 건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리고 우리 승용차에 대한 거, 뭐 그것도 7%, 4%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뭐 그 6번은 뭐 지방세 그냥 단순 암기해서 쓰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좀 어쩔 수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